헌재 판결 나도 우리는 안 따를 거 인정하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게 공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최순실하고 뭐 이렇게 문고리들 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적발이 돼서 탄핵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범이 없어요. 그 여당에. 그러네. 근데 이 건은 사실 명태균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이 너무 많은 공범을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익들이 원래 잘하는 게 나쁜 짓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해놓으면 그렇지. 예,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배신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매우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현직이었는데 예, 지금 현직이고 현직이기 때문이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네. 저쪽은 개별 범죄고 이쪽은 조직 범죄야. 요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때까지. 오라이. 이해가 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이 저러는 게. 내라도 그럴 것 같아. 윤석열이 가면 김건희가 가면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아야지.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큰 물이 지면 그 다음 뚝도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원 폭동까지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법원 폭동을 직접 국힘당 의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아니죠. 그 일으킨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긴 셈이고. 그렇죠. 그 자기 이익 수호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행위예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살인 방화도 옹호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고도 남을 정도의 태도에 보면은 뭐든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국힘이라는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이 핵심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이 집단 전체가 범죄 조직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집단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심한 말이라고 그렇지.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법원을 깨부셨는데 막 선물을 주고 잘한다 하고 있고 아니, 애국지사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한 거니까 너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그러면 10대 20대만 모아갖고 그냥 국힘 쳐들어가서 당사자 때려부셔도 그러면 봐줄 거야?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자들은 정말 윤석열의 복귀를 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복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네요 네. 지금.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윤석열 혼자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 잘못하면 특검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여파가 계속 오면 자기들이 연루돼 있는 조직범죄까지 다 드러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지지자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10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저항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108석의 의석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석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지자들.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럼 윤석열 복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특검 되고 그다음에 구인 체제되고 막 신속하게 딱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도 다 딸려 들어간다. 그렇죠. 비아폰 서버 털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막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다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막으면서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휩쓸어 버리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탄핵이 이제 인용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이게 이 구속영장 집행되니까 바로 법원 쳐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헌재를 공격할까 봐. 이제는 경찰이 다 막어요. 우리 반세기 동안 훈련된 경찰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 시위 진압에. 자, 그리고 맛을 한번 봐야 돼. 저쪽 사람들도. 네.
보수는 누가 후보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보니 그쪽 후보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누가 되든. 예.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뭐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 대선이. 네. 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 자체,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조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그 국힘당이 지금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냐면 그냥 다 인정하고 뭐 협조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려니까 조기 대선 열리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 그렇긴 하지. 예. 근데 이렇게 막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조기 대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선동을 하니까 네.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다가 뛰어들어서 또 전화무게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막 선동을 하잖아. 그래서 서부지부를 다 때려부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 네. 그러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헌법재판관들 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어. 네.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렇겠죠. 이러면 기각하고 싶어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거-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윤석열의 유죄 선고와 대통령직 파면을 더욱더 굳혀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안 하면 진영이 무너지니까 안 할 수도 없네. 안 할 수도 없고.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개탄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그럴 건 아닌 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시간은 그쪽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뭐 내란 수계를 뭐 옹호하고 그냥 다 미친 소리거든. 그럼 저런 미친 소리에 결집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결집이 돼요. 돼? 그 결집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수준이에요. 전제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좀 안 너무 그렇게 안 됐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지금?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윤석열, 이상민을 넘겼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뭐 이제 딸려오는 식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예,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의 스토리 이 중에서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수사가 검찰이 들어가야 아니고 되는데 검찰 수뇌부의 일부 그렇죠. 인사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김성훈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예. 있겠죠. 네. 아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성훈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성훈에게 지시하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윤의 스토리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메스를 대서 자기들은 다치지 않는 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을 지지해줄 대선 국면에서요. 국면에서 네. 자기들을 건재해야 되는 보호해줄 거죠. 사람들은 보호하고 네. 그러니 수사가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비아폰 서버는 털리면 안 되고 그러자면 그걸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충성파 막무가내 충성파인 저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김성훈은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인 거죠. 뭐 칼 뭐 얘기하고 총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교사이고 여기 본범입니다. 그럼 공범관계면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라고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로 그래서 지금 그건 붙여서 검찰로 드러내는 있을 것 수 없는 같은데.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뭐 심지어는 검찰과 윤석열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제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메신저 역할을 예. 하고 하고 있을 있는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적어도 부인하고 메신저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과의 메신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 경호차장에 대해서 네.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이 할 기소가 안 수밖에 돼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지금 그 국수본에서 일단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은 또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차피 지금 국수본하고 나눠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 영장을 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 제 말은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는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수본은 그런 부분이 있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법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특수공직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특수공직방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 특수공직방 부분은 공수처가 나눴죠 역할을. 근데 제가 최상목 너무 대행이 집착하지 마세요. 구성원에 괜찮아요.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고 헌재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계속 미룰 것 같은데 그건 그것처럼 잘못됐습니다. 예. 네,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검찰도 누구 한 사람 욕먹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체가 욕을 먹는 거라 그냥 계속 미룰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쯤 되면 예.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마이크 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예. 수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지시했냐? 지휘했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의 영장 기각 혹은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총장의 결심,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일개 검사 뭐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심우정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검찰총장 탄핵하면 대행이 누가 되죠? 그냥 대검차장이 다 할 수 있겠죠. 네. 대검차장을 할 사람입니까? 대검차장도 거긴 다 친윤이죠. 그렇죠. 이것은 조직의 결정입니다. 예. 대검차장을 날려도 또 네, 그렇습니다. 조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각이 이제 법리적인 정당한 사유라면 뭐 괜찮지만 뭔가를 숨기기 위한 자기 조직 지금 감싸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거는 누가 날려도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그런 방법이 거죠.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줄타기를 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외줄타기를 하려면 좌우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못 피합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나중에 특검 해가지고 다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유지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보면 지금 이게 여야 정치권이 이거는 단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이나 그쪽 계열 쪽에서는 박근혜 이명박을 사냥했다고 생각하잖아. 검찰이.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냥 이른바 특검 수사 일반 검찰은 아니지만 특검 수사나 그 뒤에 뒤이은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 윤석열이 거기서 활약을 했는데 실제로 인간 사냥을 한 거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조국 사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사냥해 왔고요.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검찰이 인간 사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검찰이 인간 사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진영을 집권 세력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사냥하는데 검찰을 칼로 사용을 하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겁이 없어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원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권력을 없애야 돼요.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다음에 그 이재명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던데 원시내 네. 이 상관위가 내란 합의해줬죠. 동조당인 정당인 이 국힘이 그 하얀 바탕에 써놓고 국민의힘은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고 위에 선관위가 허락한 구호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죠.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내란 동조 정당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재명이 꼭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아. 이재명이 겁나면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그렇다니까. 조국을 잡은 것처럼 자기들을 잡을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 조국 혁신당이 낸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바보들이 국민의힘이 바보들이 이재명을 막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안 막아지겠지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예. 리더십이 다시 한번 검증됐어요. 예. 정말 잘 결속해서 의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에. 예. 위기에 이토록 강한 사람이라면 평시에도 문제 해결을 잘할 거라는 인식이 예. 생기고 그래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재명을 검내하지 말고 검찰을 없애라. 예. 정치 검사들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민주당의 칼이 돼서 자기들이 목을 따라오는 사태를 걱정하지 말고 예. 그 칼 자체를 없애라. 예. 그렇게 함부로 권력자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예. 그 지금이라도 그걸 합의를 하면 돼요. 그렇게 이상한 플랜카드 걸지 말고.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 진짜 이재명을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쟤들이 싫다는 거는 난 무조건 이루고 싶어. 이런 거요. 그 본부장하고 경호차장 이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란 모의를 누구누구가 했는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오면 곤란해요. 검찰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는 달리 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 서버 까지는 것도 너무 두렵고 거기에 아. 줄줄이 이제 검찰 전화가 나올 거니까. 비아폰 서버. 네. 비화폰 지급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없애라고 그랬는데 거기 직원들이 못 없애 그래서 네. 지켰대잖아요. 네. 비화폰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서버가 서버.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열리면 곤란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경호처장은 보니까 바지 사장이고 차장하고 본부장이 다 한 것 같더만. 그 김건희 라인에서. 김건희 라인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를 잡아들이게 되면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그거 말고는 이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검찰은 어차피 기소청으로 가야 돼요. 공소청으로. 그거 또 없어질 조직이에요. 그거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이 말뚝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더욱 몇 번씩이나 확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히 확인해 줬어. 그리고 뭐 명태균 씨 수사도 어. 창원지검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중간 수사 발표 한다더니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없어요.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게 다야.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